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결혼보다 동거, 윤진 장녕 커플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아침에 침대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결국 듣다가 견디지 못한 윤진 씨가 화장실 간다고 나와서 식탁에 앉고 망연자실한 장년 씨의 모습. 그리고 장년 씨가 이제 따라와서 윤진 씨의 손을 잡고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또 했었거든요. 손 이리 줘봐 하면서. 근데 윤진 씨는 이제 그게 또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장년 씨는 우리의 영식 씨죠. 영식 씨가 장년 씨인데 어쨌건 영식 씨는 손을 잡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갈등이 딱 있다가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예능성 기사였던 것 같은데, 연인의 화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작정 뽀뽀하기다. 이런 스펀지에서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통하는 경우가 있고 안 통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둘 사이에 신뢰가 쌓여 있고 둘 사이의 관계가 최소한 대등한 관계로 유지가 된 그런 상황일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뽀뽀를 시도하는 것과 지금 장년 씨가 윤진 씨 이렇게 손을 잡는 거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장년 씨는 자 네가 잘못했지? 자 이리 손 이리 내봐. 예를 들어서 애들 둘이 싸웠으면 자 니네들 잘못했지? 손 이리 내밀어. 그래서 손 잡아. 자 사랑한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의 지금 장년 씨의 시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스펀지에서 실험했던 그냥 무작정 계속 뽀뽀하기를 시도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예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 자, 뽀뽀할까? 이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죠. 여기에서는 자, 손 잡고 자, 이제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지? 날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나처럼 해야 돼. 자, 내 말을 인정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손 잡고 그런 스킨십이다 보니까 윤진 씨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스펀지에서 이렇게 뽀뽀를 시도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좀 귀엽게 볼 수도 있고, 그래 이 사람이 잘못을 그래도 인정하는구나, 그래 우리 좋은 시간은 그거였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서 내가 손을 잡히고 이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순간 지금까지 이 윤진 씨가 주장한 나는 잘못이 없고, 뭐 실제로 윤진 씨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윤진 씨가 이렇게 손이 끌어당겨져가지고 하는 말도 내가 잘못한 거 바로 사과하겠다니까? 그래 너 잘났다. 내가 그냥 네 말대로 할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현지에서 실험을 했던 것처럼 그래 알았어. 이해했어. 그래 괜찮아. 그래 잘 지내보자. 이런 느낌으로 상대의 화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장년 씨의 시도는 이렇게 손을 잡는 부분은 어쨌건 상대를 통제하에 넣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거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통제하에 넣는 게 꼭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용어 때문에 좀 나쁘게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 아이가 너무 잘못했을 때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에 넣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항상 길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뭐 아빠나 엄마 손을 잡는다, 이렇게 항상 통제하에 넣어두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윤진 씨와 장년 씨는 그만큼의 두 사람이 어떤 신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열이 형성될 정도로 윤진 씨가 장년 씨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윤진 씨의 마음속에서 장년 씨는 좋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지언정 이 사람이 존경스럽고 내가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뭐 연상연하도 애초에 아니었고, 이 사람이 나랑 닮은 사람, 나를 이해해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윤진 씨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통제에 넣기 위한 스킨십을 좀 감각적으로라도 저거를 달가워하긴 좀 힘들죠. 그래서 윤진 씨가 저렇게 손을 잡힌 상태에서 내가 잘못한 거 바로 사과하겠다니까?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스펀지에 나왔던 그런 뽀뽀 실험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가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뽀뽀하면은 그래 알았어 됐어 다음부터 잘해 약간 이렇게 풀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내고 싸우는 상황 좀 안 만들면 안 돼? 나 잘못했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거랑 실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윤진 씨가 장년 씨한테 저런 스킨십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예 이제 우열이 확실하게 형성된 상황, 장년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연상이라거나 아니면 확실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단하다는 느낌, 그래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윤진 씨가 아유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귀엽게 스킨십을 한다. 그러면 장년 씨의 마음이 이때는 풀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윤진 씨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장년 씨는 항상 이 사람을 혼내는 걸로 역할이 규정되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윤진 씨가 애초에 바라지도 않고 그걸 기대하고 이 사람과 뭐 합칠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년 씨의 이런 태도를 윤진 씨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년 씨와는 그런 여성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년 씨는 이제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년 씨가 싸우지 않으려는 방식은 지금 윤진 씨를 통제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장년 씨가 의도하는 건 아닌데 장년 씨의 마음이 그래야 편해져요.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근데 윤진 씨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이혼을 하고 이 생각까지 살아왔던 일종의 다시 형성된 날개들, 내가 꺾여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다 꺾어야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별을 택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윤진 씨는 벌써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그 위에 서려고 하고 있다. 근데 윤진 씨가 애초에 바란 사람은 뭐였다고 했어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 그런데 벌써 이 장년 씨가 자기 위에 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또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를 다시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년 씨가 여기서도 내가 만약 윤진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어.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힘든 것도 많았겠구나. 근데 그 얘기를 윤진 씨가 이미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에 윤진 씨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한 것도 나는 이미 충분히 어른이고 내가 다 그런 것도 알아서 다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안 했다고 그 말을 했어야 된다라고 나를 가르치려 드니 이건 배우는 입장에서도 황당하지. 이거 배울 만한 것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내가 이미 한 거를 다시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누가 뭘 배우고 싶겠어. 그러니까 윤진 씨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침에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진짜 왜 그래 이러면서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게 이제 혼자 여기 앉아있는 장년 씨의 모습이죠. 여기 이제 혼자 앉아있죠. 그렇게 해서. 윤진 씨는 이제 침대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립니다. 어제 산 새 이불인데. 새 이불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죠. 윤진 씨 마음속에 실망도 커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장년 씨가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밥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장년 씨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년 씨는. 어쨌건 갈등이 있고 그걸 대화로 풀고 그리고 둘이 다시 행복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데 실은 그냥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고 넘어갈 일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어떤 분노가 올라와도 그래 이 분노의 방향은 지금 저 사람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고 했을 때 지금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의 방향은 실은 나의 공부를 방해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막 공부를 하려고 했다는 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방해한 내 목적을 방해한 어머니로 해서 방해하는데 실은 쉬고 싶은데 귀찮은 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실은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라는 그 양심에 비해서 실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끼워 넣어가지고 엄마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실체화시키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래 잠깐 도와줄 수도 있지. 게임하다가 잠깐 멈춰갈 수도 있지. 물론 못 멈추는 게임도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좀 이따 버릴게 하고 좀 이따 버리고, 그럴 때는 엄마도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 문 앞에 둘 테니까 버려라. 근데 또 안 버리면 또 말하면 되지. 근데 어쨌건 이거는 가족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일단 모든 분노 그리고 모든 갈등을 꼭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면 서로가 다른 상황에서 오해가 쌓이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오해나 이런 거는 꼭 갈등으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어떤 요구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분명히 어떤 협상이든 협의든 내가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꼭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간쯤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얻을 건 얻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득실을 좀 따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년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이해해요. 내가 여자친구가 바디 프로필을 계속 찍는다 그러면 나도 불편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게 불편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디 프로필을 그렇게 꾸준히 찍는 사람과 연인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내가 바디 프로필을 꾸준히 찍는 사람과 연인이 됐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만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서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서서히 줄어갈 수 있게 내가 거기에 그 많은 혜택을 다른 걸로 대체해 준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뭔가 내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아니면 불편함을 좀 언급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거나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형이 하학적인 단어로 배, 배꼽, 엉덩이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해가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가치를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이 자리에서 그만둔다고 말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선택해도 어쨌건
어쨌건 책임이 있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에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이 좋냐 안 좋냐 그걸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내가 원하는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서로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지를 남긴 상태로 어떻게 이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건가,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지. 여기서 허용할 수 있냐 없냐, 공감이 가냐 안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공감을 백날 해주면 뭐해, 문제가 안 풀리는데. 모든 게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성이 없는 상태의 공감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장면도 굉장히 좀 보기가 불편한 방면 중에 하나였는데, 장년 씨가 지금 어쨌건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밥을 먹으라고 어떻게 보면 끌어낸단 말이죠.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혼자서 쉬고야 하는 그런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장년 씨는 지금 뭔가 이 상황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황이 두렵거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날 떠나갈지 모른다는 그 정해지지 않은 이 상태가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이 밥 먹고 하하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그러면서 대화로 풀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대화 자체는 실은 두렵고 그거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항상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걸 이겨내서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년 씨는 장년 씨대로 되게 힘든 상황인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도 조금이라도 먹어, 탈수 올라. 아이 뭐 아침 안 먹었다고 탈수까지 오겠어. 그래도 뭐 아침을 차리고 이런 거는 정성스러운 거죠. 정성스러운 건데 저 때는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낫지 않았겠나. 저렇게 탈수가 걱정되면 숙면 어제 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좀 재워주죠 그랬어요. 그래서 윤진 씨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빨리 와, 밥은 먹고 하라고, 그래서 요거트만 먹으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끌어냅니다. 이제 윤진 씨도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말을 하니까 장년 씨도 집에 가고 싶은 거 알아, 너 원래 그러는 거. 근데 둘 다 실은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어떤 이런 갈등에서 두 사람 다 좀 회피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년 씨가 윤진 씨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식탁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나쁘다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나는 굉장히 보기 불편했어. 내가 윤진 씨 입장이라 그러면 되게 극혐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선택한 휴식이고 내가 선택한 어쨌건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상대가 그거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저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화가 나서 저렇게 혼자 있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가서 끌어내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 안전한 선택은 일단 내버려 두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내버려 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었어? 라고 화를 내거나 이제 그랬을 때는 끌어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지. 그럴 때는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좀 서운했더라도 나중에 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아니면 그렇게 서운했을 때 그래 나는 시간을 주려고 그랬어, 미안해 내가 몰랐네 라고 하고 어떻게든 해명하고 그건 관계를 다시 개선할 수 있거든요. 내버려 뒀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데 내가 내버려 뒀다면 이 사람이 서운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다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내가 그러면 진짜로 다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어 라고 하고 그거를 다시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존중하지 않았다,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 사람이 갖고 싶어 할 때는 일단 내버려 두는 게 어떤 성향이든 그게 더 안전한 선택이다. 이 사람이 시간을 갖고 싶은데 내가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을 가졌으면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잘 맞지, 그래 이 사람과 나의 이런 면이 다르니까 그래 서로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자, 계속 혼자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성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데 그 시간을 안 줘버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낫냐, 어떤 게 안전하냐, 그거는 내버려 두는 게 안전하다. 장년 씨는 윤진 씨가 어쨌건 식탁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풀리는 그렇게 만화적인 해소를 꿈꾸는데, 그게 이제 윤진 씨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약간 삐진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식탁에 앉히는 아빠의 그런 태도에 가깝잖아요. 이게 대등한 연인으로서, 부부로서는 저거를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진 씨는 이걸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부싸움의 과정을 과거에도 어느 정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상처를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물론 지금 이 장년 씨의 태도와 똑같진 않겠지만 장년 씨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년 씨를 선택한 건데 지금 한편으로 불쑥불쑥 과거의 상처와 비슷한 기억들이 자꾸 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년 씨도 나름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감싸왔던 자기의 틀을 깨고 지금 변화한 모습으로 개선된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계기로 장년 씨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어떤 우아한 삶을 꿈꾸고 내가 결핍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스스로를 개선시키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데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생각이 되게 좀 넓게 펼쳐지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 어쨌건 이게 장년 씨의 과도기일 거라고 봐요. 이게 또 가족도 있고 하니까 빨리 그 과도기를 지나야 되긴 할 텐데 그래서 장년 씨가 힘내 밥 먹어야 돼 이러면서 밥을 이렇게 차려줍니다. 그러면서 창문 좀 열어줘 이러면서 이런 것도 해주려고 하고 그래도 윤진 씨는 어쨌건 뭐 두 사람이 사귄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장년 씨의 이런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겠죠. 잘 먹을게. 밥을 먹기 시작하고 윤진 씨 접시에 소스도 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장년 씨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상대를 통제에 넣는 기술이긴 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진 씨한테 통하려면 장년 씨가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뭐 좋아서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건 상대가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상황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행복을 얻고 그게 결국 쥐락펴락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멘탈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서 점점 의존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윤진 씨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장년 씨한테 좀 실망을 해버린 상태다 보니까 이 장년 씨의 쥐락펴락에 오히려 멀어지고 있죠. 이게 내가 꽉꽉 쥔 상태에서 쥐락펴락 하면 이게 물러지죠. 어떤 물체를 내가 손에 딱 쥔 상태에서 쥐락펴락 하면 이게 점점 물러지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손에 들어온 상황에서 쥐락펴락 하면 어떻게 돼요? 삐껴나가잖아요. 옆으로 빠져버려. 말랑해지기 전에 옆으로 빠져버리죠. 그 상황이죠. 여기에서 그래 이 사람밖에 없지 그리고 막 날 위해서 문도 열어주고 막 소스도 뿌려주고 내가 뭔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또 이 사람이 다 해주는 그래 이만한 사람 없지 그래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어쩌자고 또 이 사람한테 그렇게 대들었을까 이러면서 또 자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확 통제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상황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내가 뭘 해도 나의 선택은 항상 혼나는 걸로 계속 흘러가면 자기 자신을 나는 그런 인간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윤진 씨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마음이.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동거남하면서 이렇게 음식도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장년 씨가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해결하려고 했어, 원래. 식사하면서 어떻게든 풀려고. 기분 풀어. 나 다음 주에 출장 간다. 뭐 좋게 가야 되지 않겠니? 윤진 씨가 싸우기 싫다니까 나도. 장년 씨는 출장 가는 나의 마음을 좀 네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조금 윤진 씨한테 책임감을 씌우는 말이긴 하죠. 내가 가서 힘들게 고생하는데 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물론 이제 이게 일반적인 부부 싸움의 상황이면 뭐 남편 입장이든 아내 입장이든 그렇게 힘든 일을 앞두고 있다면 뭐 요구할 수 있는 말이긴 하죠. 요구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윤진 씨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 안 나잖아.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지금 윤진 씨가 어떤 시도를 안 했고 막 안하 무인으로 장년 씨를 힘들게 했다면 지금 장년 씨 말처럼 나 지금 출장 가야 되는데 좀 마음 편하게 가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했으면 장년 씨 말이 맞아. 근데 장년 씨가 출장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거를 끝까지 얘기를 해보겠다고 계속 잡은 건 장년 씨잖아요. 오히려 저 말은 윤진 씨가 했어야지. 다음 주에 출장이라며 기분 좋게 가야지. 갔다 와서 얘기해라고 윤진 씨가 할 말이지. 근데 이제 저걸 장년 씨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끝이 안 나잖아.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미안하다고 또 한 것도 사실이고 끝이 안 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장년 씨가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겨워? 그래서?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또 지겨워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진 씨는 이제 힘든 거지 라고 말을 교처하죠. 그리고 장년 씨는 내가 괴롭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다시 또 약한 모습인 것처럼 윤준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사과의 본질이 뭘까? 이 사과의 본질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내가 약자인데 뭔 말을 하겠니? 그러니까 장년 씨는 자기 스스로는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년 씨 마음속에는 윤진 씨가 떠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실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윤진 씨를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 공포감 좀 어떻게 해줘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장년 씨 마음속에는
확실히 약자라는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거를 계속 드러내고 상대를 그걸 가지고 건드릴 게 아니죠. 그건 실은 현명한 태도는 아니죠. 그리고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꾸 통제해 놓고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내가 약자로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완전히 이 사람을 통제해 넣어야,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가진 소유욕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윤진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약자라고 느껴질까? 아니죠. 지금 손을 잡으면서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사람, 어쨌건 여기까지 끌어내은 것도 이 사람, 그리고 나한테 먹여주고 막 해주고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지금 약자에서 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윤진 씨는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미안하다고 해도 내가 원할 때는 끝나지 않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장현 씨가 내가 약자라고 말하는 게 윤진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코스프레 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미안할 게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뭐 미안하지도 않잖아. 근데 장현 씨는 네가 기분 나쁘니까. 이러면서 네가 기분 나쁜 거를 나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약자다라고 스스로는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윤진 씨가 단지 기분 나빠서 장현 씨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분 나쁜 건 장현 씨 쪽이었어요. 바디 프로필 찍어서 기분 나빠. 다른 사람한테 DM 와서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거 네가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장현 씨가 직접 한 말이죠. 그래서 이 기분이 나빴고 그거에 대한 위로를 바랬던 건 지금까지 씨는 장현 씨였죠. 그런데 윤진 씨는 지금까지 기분이 나빴든 뭘 하든 어쨌건 계속 해명하려고 했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결책을 내려고 했어요. 그게 해결책이 좋든 나쁘든 해결책을 내려고 했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고. 그런데 네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거는 그 훨씬 전에 장현 씨가 상대한테 요구했던 거지. 그러면서 장현 씨가 네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뭔 말을 하겠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분 나빠서 말 잘했잖아요. 내가 위로받고 싶었지만 못 받는 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위로라는 건 뭔가 상처받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의 위로인데, 이 위로의 정체를 생각해보면 가해자가 존재하잖아요. 뭔가 어떻건 위로는 내가 슬픈 일을 겪어서, 아니면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어서 지금 가진 부정적 마음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윤진 씨가 가해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위로하는 입장이 되려면 내가 미안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할게. 근데 그렇게 말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의 정체가 너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원했든 원하지 않든 나를 상처 줬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윤진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납하기가 힘든. 그거를 뭐 위로라고 해도 이 위로를 하는 순간 뭔가 위로를 하기도 했지만 그 위로를 바라는 장현 씨 마음에는 또 윤진 씨가 가해자임을 인정하라는, 그래서 가해자이니 이제부터는 장현 씨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돼버려야 되니까 윤진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통제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충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진 씨는 여기서 뭐 말을 안 해요. 장현 씨가 애들은 하나도 안 싸우는데 우리는 뭐냐 이게, 이러면서. 윤진 씨가 이제 다시 또 진짜 생각해보자.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DM 보내고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는 왜 수락을 눌러서 진짜 너무 짜증이 나.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락하게 이런 거 안 한다니까? 필요 없다고 나한테. 한편은 약간 자책하는 것처럼 흘러가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아예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 윤진 씨가 또 자책하는 게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장현 씨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가 나오는지, 그게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가 중요하다고. 대화의 마무리가 중요하려면 중요한데, 뭔가 꼭 결론이 이렇게 딱 이 자리에서 나야 되는 건 아닌데,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윤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사 가고 그때 바꾼다고. 그때 그 애들 보고 이렇게 상황되면 바뀔 거라고. 조금 기다려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윤진 씨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여보가 날 가르쳐.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장현 씨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윤진 씨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참으려고 해도 얘기하다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참아야지 그걸 생각하고 참고 있던 게 또 폭발해버려. 그럼 장현 씨는 뭐 윤진아 나는 화가 안 날까? 이러지만 실은 장현 씨가 화가 나기 때문에 그 화를 반복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면서 장현 씨는 그 화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윤진 씨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는 못 알아들을까라고 하면서 화가 나는 거고. 근데 그 윤진 씨가 내는 화가 실은 장현 씨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윤진 씨가 화를 내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뭔가 좀 심한 말을 해야 장현 씨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혼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장현 씨는 그런 식으로 뭔가 반복된 말, 그리고 저렇게 혼내기 방식으로 장현 씨는 장현 씨대로 화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한편으로는 수동 공격의 일환이죠. 그리고 저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윤진 씨는 장현 씨 말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장현 씨가, 윤진 씨가 이제 그래서 해결이 안 날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장현 씨가 그러면 우리는 그만 헤어지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헤어지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진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들어서 어떻게 만나냐. 윤진 씨가 딱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날 것 같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여기서도 장현 씨가 오늘은 우리가 시작이어서 나도 좋지 않은 버릇이 나왔던 것 같아. 아니 나도 뭔가 통제할 수 없이 그 화를 표출했던 것 같아. 이런 일 없도록 좀 차분하게 다시 널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게라고 하면서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헤어짐이라는 단어로 그 상황을 풀어낸 거는 장현 씨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결정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상처를 또 반복하고 싶진 않으니까. 윤진 씨가 난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이 마음이 깊어지면 자책으로도 흘러갑니다. 자책이 시작되면 상대의 통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잘해주거든. 내가 잘못만 인정하면 잘해줘. 그러면 잘못을 계속 인정해야 되고. 이제 여보가 뭐 때문에 화나는지 그런 것도 알아서 그래 다시 한번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뭘 안 하겠다고? 수락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일상에 이 사람의 통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이 안 난다. 근데 장현 씨는 본인이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면서 이게 하루가 지나서 뭐 화가 뭐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뭐 그게 1년 묵힌 것도 아니고 지금 하루 걸렸으면 빠른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갈등이 하루 만에 사과하고 하루 만에 어떤 해결책을 자기의 일상을 바꿔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거 같은데. 근데 어쨌든 윤진 씨가 그렇게 뒤늦게라도 어쨌든 얘기했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양보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가 걸렸어도 양보를 했으니 상대가 그거를 수용해주면 고마울 텐데 그게 이제 양보 당한 입장에서 그걸 또 미안하다고 해도 여기 이제 넌 늦었어라고 하면서 그걸 또 혼내고 있으니 이게 이제 힘들죠. 이게 이제 반복되면 나중에는 제각제각 얘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기도 전에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면서 상대 기분을 자꾸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장현 씨가 바라는 길인데 또 그런 여성한테 장현 씨는 또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장현 씨가 풀어야 되는 딜레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장현 씨는 싸울 일을 애초에 방지하려고 자기도 그렇게 원했잖아라고 하는데 싸울 일을 방지하는 거는 아니죠. 싸울 일을 방지할 거였으면 아디 프로필을 안 찍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고 그건 사귀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근데 사귀기 전에 말하면 상대가 떠날까봐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조금 기다려줄 필요도 있었을 텐데. 근데 윤진 씨는 또 그게 반복되니까 한숨을 쉬죠. 근데 또 장현 씨는 이거를 가지고 상대를 또 혼낼 수가 있게 되죠. 자꾸 한숨 쉬고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난 힘들다고. 그게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죠. 근데 윤진 씨는 나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럼 장현 씨가 그럼 나도 나오는 대로 마음대로 해봐? 노력하는 거잖아. 노력해야지. 물론 장현 씨가 노력을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도 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진 씨는 노력하니까 지금 닭가슴살 먹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닭가슴살이라는 게 어쨌건 장현 씨가 해준 요리를 나와서 먹고 있는 거다. 이것도 나한테는 노력이다. 근데 맞죠? 내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쨌든 끌어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건 윤진 씨 입장에서는 노력이지. 근데 장현 씨는 이제 그거를 이제 대단하다라고 하고 살짝 비꼬는데 저거를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조금 인정해 주는 게 좋은데. 윤진 씨가 이제 당장 집에 가고 싶은데 나 진짜 힘들다. 장현 씨가 이제 조금 있다 가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연락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이러면서 벌써 회피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장현 씨가. 그러니까 윤진 씨가 내가 떠난다고 그랬어? 이게 장현 씨가 떠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뭘 하든 간에 상관없다. 잠시. 근데 윤진 씨는 지금 이 떠난다, 이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장현 씨는 벌써 지레 이 사람이 날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차라리 여기서 관계를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싸우고 이 사람과 내가 너무너무 다시 보고 싶어도 그냥 차단해버리는 마음이야. 전형적인 회피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현 씨가 말을 계속하고 뭔가 여기서 문제를 풀고 싶은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 애착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회피적 성향을 이겨내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뭐 심한 강박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어쨌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시도를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게 장현 씨가 회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에서 바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실은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윤진 씨는 그게 아니다. 잠시 힘드니까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다. 그냥 좀 시간을 갖고 싶은 거지 헤어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장현 씨는 떨어져 있어도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근데 난 비참해. 이런 기분 들 때마다 헤어졌던 것 같아. 또 헤어짐을 또 얘기하고 있죠. 헤어짐, 이별과 관련된 단어들은 지금 계속 장현 씨에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윤진 씨는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장현 씨는 그래서 헤어지자고? 그래서 난 이런 기분 들 때마다 헤어진 것 같다. 이 전날도 이혼 소송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식으로 실은 완전히 그 결별에 대한 단어들은 계속해서 장현 씨에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현 씨는 그게 너무 두렵거든. 그래서 차라리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보다 차라리 버려져 버리는 게 장현 씨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비참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한테 이런 비참함 느끼게 하지 마라. 안 그러면 헤어질 거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말을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장년 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진 씨가 혼자 잠깐 앉아서 닭감살을 마저 먹다가 윤진 씨가 결국 짐을 챙겨요. 그거를 장년 씨는 좀 허무하게 보고 있고 그러다 갑자기 그릇 이러면서 그릇을 챙기러 가죠. 이때 이제 접시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여기 잘 어울릴 것 같다. 근데 윤진 씨는 아니야 그릇 둬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필요 없다니까 이러면서 서로 이 그릇 때문에 실갱이가 시작돼요. 윤진 씨는 들어갈 데가 없다. 근데 저 그릇의 의미는 이 공간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년 씨는 저거를 왜 치우려고 했을까? 여기에 이 사람의 존재가 있으면은 힘드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연락이 온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든 나한테 욕을 하든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은 차단해버려요. 그 차단의 심리가 지금 장년 씨가 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 공간 안에 저 사람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자꾸 저 사람이 생각나고 후회되거든. 그래서 아예 그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나중에 장년 씨가 그래도 다시 연락해보자 해서 뭐 차단을 풀고 그래 뭐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연락을 그때 할지언정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빨리 결정을 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 불확실한 상황 그런 상황을 못 견디는 거죠. 그게 불안한 거지. 그래서 지금 장년 씨는 어떻게든 저 접시를 갖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윤진 씨는 지금 이거를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짐 싸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나쁜 얘기하고 나한테 나쁜 마음이 올라오니까 좀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였고 이런 지친 거를 내가 좀 회복해서 돌아오겠다. 물론 이게 옳고 그름은 이 두 사람의 문제예요. 저런 게 안 맞으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쨌건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의 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장년 씨다. 장년 씨는 아무튼 차에 실어 가 이러면서 어떻게든 접시를 보내려고 하고 있죠. 장년 씨가 이렇게 이제 기어이 여기다가 이제 그릇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접시와 같이 장년 씨는 캐리어를 가지고 내려가죠.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윤진 씨가 일단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답답하고 대화가 되질 않으니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건 회피 성향은 맞아요. 그리고 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 정리를 해서 다시 대화를 해보겠다 생각을 하면서 청주로 돌아갔다. 라고 이제 윤진 씨는 얘기하죠. 근데 장년 씨는 이제 본인의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둘 다 기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장년 씨도 내 기분을 네가 안 풀어줬으니 내가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겠다. 윤진 씨는 내 기분이 지금 힘드니 내가 지금 잘 풀고 오겠다. 둘 중에 굳이 어느 쪽이 더 성숙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윤진 씨 쪽이죠. 왜냐면 내 기분이 나쁘니 네가 좀 풀어줘라. 이게 장년 씨 입장이고 내 기분이 나쁘니 내가 지금 가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풀어서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 얘기해보자. 이거는 윤진 씨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환경적으로 이게 두 사람이 원래 같이 사는 집의 사람이라면 뭐 잠깐 뭐 산책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얘기하다 같이 집 나가는 건 되게 안 좋은 버릇인데 여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애초에 같이 살던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오늘 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거고 원래 다음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데이트를 안 한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윤진 씨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봐요. 같이 살다가 짐 싸서 나가는 게 아닌 거지 지금 윤진 씨 입장에서는. 근데 장년 씨 입장에서는 저 짐 싸고 나가는 게 지금 나랑 같이 살던 사람이 별거를 한다 아니면 그냥 이혼한다 이게 지금 장년 씨의 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그래서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리 이탈을 하고 또 가버린다고 하면 가정을 이뤘을 때는 또 그럼 어디 갈 겁니까? 이게 장년 씨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고 이렇게 다 접어버리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어쨌건 윤진 씨는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이 걱정돼서 물어봐요. 윤진 씨는 이제 내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장년 씨는 이제 그 싸움의 핵심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과
여기서 이제 끝낼 것처럼 얘기가 오고 가요. 이제 장현 씨는 저희 관계가 사실 생각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윤진 씨가 먼저 카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면서 다시 만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만나는 지점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지금 윤진 씨나 장년 씨나 이게 장년 씨가 스스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나는 이성, 저 사람은 기분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 자신도 내 기분을 저 사람이 풀어주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너나 나나 어차피 기분 문제로 지금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은 어쨌건 어떤 사실의 문제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왔거나 아니면 최소한 개선점이 나왔다면, 그런 실마리가 존재한다면 그거 가지고 오케이예요. 근데 그 실마리가 안 나와. 그러면 그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관계를 진짜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실마리가 나왔다면 그 뒤에 기분 문제는 그 부분을 이겨내는 게 이성이에요. 기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좋은데 상대가 안 풀어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상대한테 그거를 표현하지 못해서 이 상대를 내가 기분적으로 괜히 손해본 것 같아서 괜히 더 이 사람을 정서적으로 공격하려고, 그거는 다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지. 내가 아무리 차분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건 이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이성으로서 하는 태도인가, 이게 내가 그냥 단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태도인가. 근데 실은 감정에 치우쳐서 불필요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시도를 계속한 건 장년 씨가 시작이었지. 그리고 윤진 씨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뭐 지겹다 이런 말을 하고 한숨을 쉬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밥을 먹이는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의 잘못됨을 혼내는 태도의 연장선에서 상대를 통제하에 두려고 시도한 건, 물론 그 의식적이진 않았겠지만 그건 장년 씨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윤진 씨는 답답함을 느끼고 여기서 좀 자기가 이성을 좀 차리고 오겠다라고 하고 시간을 가지자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장년 씨는 이 사람이 떠나는 그런 모습 보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니 그 사이에 불안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지우고자 더 안 좋은 미래로 달려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역시 이렇게 스스로가 안심해버리죠. 고통을 선택하고 안심해버려. 이제 그런 심리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또 만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장면, 그리고 또 다시 갈등이 생기는 장면 또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